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기업 간담회를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중소기업의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이미 미래를 가고 계신 분들을 뵙게 돼서 이 모델들을 가지고 중소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까 중소기업의 현장은 조금 더 좀 상황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그 데이터 지원 관련된 기본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와 전기료 관련된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제조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 전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해야지 현장에서 지금 모험을 하실 수 없는 오히려 중소기업은 그 시간들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전체 중견기업 63만 개 대상에서 공장을 가진 기업들을 중기업과 소기업은 6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그동안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해서 아주 기초 단계를 하신 분들이 2만 5천 개,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 고도화 단계를 하신 기업들이 1만 개 해서 총 3만 5천 건 정도는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의 상황들을 저희가 좀 데이터를 봤는데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성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매출도 좀 느시고 그리고 고용도 증가되고 또 산재율도 감소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소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제조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계시고 제조 AI까지 도입하신 기업들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현장들은 DX뿐만 아니라 AI 전환까지 가는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세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중소제조기업들의 뿌리기부터 첨단까지 여러 현장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좀 가속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AI를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하면 어떤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는지를 올해 내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모범이 보여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아시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화 수준 기업 1만 개를 대상으로 해서 제조 AI 그리고 업종별로도 모두 다 좀 상황이 다르십니다. 어떤 기업들은 DX 없이 바로 AX로 갈 수 있다는 곳들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데이터를 바로 먼저 구축해야 되는 단계들도 있어서 업종별로 버티컬로 AI 단계를 어떻게 갈지를 육성하는 방안들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1단계, 기초단계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단계에 있으신 2만 5천 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에 맞춰서 그 스마트 공장 방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축 단계도 시작하지 못하신 나머지 기업분들을 위해서는 기초단계 지원도 물론 하지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업종은 기초단계 없이 그냥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AI 도입에 적합한 구독형 스마트 공장을 쓰셔도 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데이터를 모을 때 제조 로봇을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좀 다양한 단계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기업들의 DX, AX를 개발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기업, 전문기업 육성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이 스마트 제조 전문기업들의 품질이 올라와야 공급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법 제정도 국회랑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는 스마트 제조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조 DX, AX, R&D를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확보한 R&D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기술 보유기업이 보유하고 계신 도메인 지식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어떤 기업을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메인 지식이 반영된 DX 경험들을 융합해서 현장에 맞는 안들을 만들고 지금 이미 어떤 제조기업들, 뿌리기업
이 개발하신 기업들과 회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모델을 만드신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모범 사례라고 생각해서 수출까지 갈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혁신의 생태계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중소기업의 그 AI를 좀 사용이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리터러시 강화랑 AI 지원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그리고 구축 방안도 마련하고 제조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중소기업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공정하고 상생의 제조 생태계 마련 부분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분의 제도들도 좀 보완해서 한국형 증거 게시 제도도 도입하고 손해배상학 관련된 부분, 현실화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 제조를 보면서 저는 좋은 모델을 봤습니다. 대중소 상생 협력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기업 으로 변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있고 이것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기업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을 대기업 자원을 활용해서 생성형 스마트 공장 만드는 부분은 산업부랑 협력해서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 AX를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의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부분도 만들어 가는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전환과 공정한 경쟁 속에서 일하셔서 강소기업이 되실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후부터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 참석하신 기업들은 이제 크게 첨단 산업, 주력 산업, 그다음 AX 즉 인공지능 전환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님 주재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 세솔 다이아몬드 공업 맹주호 대표이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대통령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중견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지난 불안정했던 국정이 있을 때에는 해외 업체들이 가수요가 막 증가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해소돼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편안합니다. 생산하는 이 점 또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세솔은 삼성, 하이닉스를 비롯해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저희가 약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소부장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일부 제품은 TSMC 그리고 인텔 1, 2 나노 공정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최근 고집적화, 고용량화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 확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에게 고성능, 고품질, 그리고 아주 검증되고 안정된 시스템에서 생산된 자연성 있는 높은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히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경쟁사들 또한 기존 기술과 주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회사가 원천 기술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오랜 현장 경험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제품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생산 설비를 갖춰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경쟁 우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최근 중국은 로봇 산업, AI 산업이 급성장하여 제조 경쟁력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중국에 가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했다는 걸 알고. 또 한국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제조하는 제품을 또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제품들은 저희 소부장 기업이 퇴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도 확인했고요. 저희와 같이 원천 기술 개발이 아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특히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전 생산 공정을 로봇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로 전환하고 또 AI를 활용한 생산과 품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중견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연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같은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새솔다이아몬드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병이나 또는 대규모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력 산업 분야에서 한국카본 조문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카본 조문수입니다. 종혜원 대통령님, 1년 전에 당대표 시절에 뵀을 때 기업 성장과 국민의 행복 같이 간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 없고 저희 기업인들은 안심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회사는 경남 밀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기자재 쪽에 LNG 화물창을 저희들 2차 가스 방면 특히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0%입니다. 근본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우리 조선의 중대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스를 가져오는 것은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약 2주 걸립니다. 근데 미국 동부에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려고 하면은 한 5주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누구도 실행해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이게 미래의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약 95%는 우리나라에서 공급해도 되는